한국 식당 사장님들은 모두 미쳤나봐.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프랑스 여성 셰프가 서울 골목 식당에서 받은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 8,000원을 받으면서 반찬을 무제한으로 주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공짜 커피까지. 20년간 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한 접시당 수십 유로씩 받던 그녀가 보기엔 완전히 미친 장사였어요. 하지만 3일 후 이 차가운 완벽주의자가 레스토랑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파리로 돌아간 그녀가 200유로짜리 고급 코스 레스토랑에 갑자기 믹스커피 코너를 만든 거예요. 직원들은 셰프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결과는? 미슐랭 평가단이 눈물을 흘리며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식당이 어떻게 세계 최고 셰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실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보세요. 저는 클레망스 라로슈입니다. 파리에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죠. 39살이 되도록 요리만 하며 살아왔어요. 완벽한 플레이팅, 정확한 레시피,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차가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파리 16구에 있는 제 레스토랑 라 메종 블랑쉐는 늘 예약이 꽉 찬 곳이었어요. 손님들은 한 달 전에 미리 예약하고 200유로가 넘는 코스 요리를 드시러 오셨죠. 저는 그런 성공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최고급 재료만 골라왔어요. 오차 1g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레시피로 요리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성공할수록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20대에는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30대에는 성공하겠다는 야망이 있었죠. 하지만 40대를 앞둔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요리를 시작했지?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작년 가을 한불 미식 문화 교류 행사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식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너무 매운 음식들, 정제되지 않은 맛들.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어요.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서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가득한 거리를 걷다가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집밥이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식당이었죠.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몇 개의 테이블이 전부였고 주방에서는 중년 여성분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메뉴판을 보니 온통 한글뿐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분이 다가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실래요? 저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어요. 라이스 원. 저스트 라이스. 그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잠시 후 상에 나온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밥 한 그릇만 시켰는데 반찬이 12개나 나온 거예요.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작은 그릇들이 상을 가득 채웠죠. 이건 혼란이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질서가 있거든요. 아미즈부시로 시작해서 전체, 수프, 메인, 치즈, 디저트 순서대로 나오죠. 각각의 요리는 정확한 타이밍에 서빙되고 손님은 그 순서를 따라 드세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게 한꺼번에 나와 있었어요. 마치 규칙이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맛을 보니 놀라웠어요. 각각의 반찬들이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치의 강렬한 맛, 나물의 담백함, 계란말이의 부드러움. 복잡해 보였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김치를 다 먹었더니 사장님이 다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이죠.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No, I didn't order more. 그런데 사장님은 웃으며 그냥 놓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더 당황해서 따라가며 물어봤습니다. Excuse me, how much more? 그냥 더 드세요. 사장님은 한국말로 대답하셨어요. 그러더니 영어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프리. 여긴 그런 거 따지는 곳 아니에요. 손님은 가족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20년 넘게 요리를 하면서 모든 걸 계산해왔거든요. 재료비, 인건비, 원가율. 한 접시당 얼마의 이익이 나는지 항상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말이죠.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종이컵에 뭔가를 따라주시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한잔하세요. 믹스커피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에 인스턴트 커피를 서비스로 준다니요. 게다가 종이컵에 말이에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예의상 받아들였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이었어요. 달콤하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분명 값싼 인스턴트 커피인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걸까요? 파리에서 마시던 최고급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도 이런 느낌을 주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코코아가 생각났습니다. 비싼 재료로 만든 게 아니었지만 그 어떤 음료보다도 따뜻했던 그 맛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사장님은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분명히 손해보는 장사인데 말이에요. 반찬을 계속 주고 커피까지 서비스로 주고 경영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류 행사가 시작됐어요. 한국의 유명 셰프들과 만나고 전통시장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비슷했어요. 시장에서 과일을 사면 하나를 더 주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국물을 더 떠주고 한국 셰프 중 한 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가족처럼 대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첫날 밤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배운 거였습니다.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알아보셨어요. 아, 외국인 손님. 또 오셨네요. 네, 질문이 있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자 사장님도 영어로 대답하셨어요.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좋지 않잖아요. 사장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젊을 때 프랑스에서 요리 공부했어요. 그때 정말 외로웠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셨다니요. 어느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르코르동 블레요. 베르나르 듀프르 셰프 밑에서 배웠어요.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베르나르 셰프는 제 스승이거든요. 정말 작은 세상이었어요. 베르나르 셰프가 제 스승이에요. 정말요? 그럼 제 후배네요. 우리는 서로 웃었어요. 갑자기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돈도 없었죠. 매일 파스타나 빵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몽마르트의 작은 비스트로에서 할머니가 그냥 빵 한 조각을 더 주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냥 빵 한 조각이었는데 저에게는 온 세상 같았거든요. 외로운 타향살이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식당을 열 때 다짐했어요. 누군가 외롭고 배고플 때 그냥 조금 더 주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주자고. 그게 요리하는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요리를 시작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신 수프의 맛 때문이었어요. 그 따뜻하고 진한 맛이 좋아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을 잊고 살았어요. 미슐랭 가이드, 음식 평론가들의 평가, 매출 증대. 그런 것들에만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짐을 다 싸고 나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숙소 근처를 마지막으로 산책하기로 했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또 다른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곳이었죠. 들어가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손님은 저 혼자였습니다. 뭘 드릴까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간단한 거 하나만 주세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배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김치찌개를 내주셨어요.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단순한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마음을 울렸어요. 김치를 다 먹자 할머니가 또 가져다 주셨어요. 밥그릇이 비자 또 퍼주셨죠.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잘 먹고 가면 그게 제일 기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언제부터 저는 손님이 기뻐하는 걸 잊고 살았을까요? 미슐랭 별점을 받기 위해, 매출을 올리기 위해, 평론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런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손님의 기쁨은 뒷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였어요. 할머니가 또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따라주셨습니다. 서비스야. 추운데 따뜻하게 마시고 가. 저는 그 커피를 마시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으로 설거지를 하시는 모습이 저희 할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8살 때였어요.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수프를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하셨죠. 클레망스야, 배부르게 먹어야 마음도 따뜻해진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였어요.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완벽한 플레이팅, 정확한 레시피.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제 요리에도 한국에서 느낀 그 따뜻함을 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파리에 도착한 후 첫 스태프 회의 때였어요. 직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을 담아야 해요.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소믈리에인 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셰프님, 정이 뭔가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거죠. 수셰프인 마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셰프님, 우리는 200유로짜리 코스를 팔아요. 김치나 믹스커피 같은 건 우리 레스토랑 품격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마리의 말을 끊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요리를 했고 당신들은 계산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죠? 차가운 레스토랑, 차가운 음식, 차가운 관계. 이제는 나도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레스토랑 한편에 작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빈티지한 작은 테이블 하나를 놓고 그 위에 믹스커피와 작은 마들렌을 준비했어요. 손글씨로 예쁘게 쓴 안내문도 세워뒀죠. 이것은 한국에서 배운 선물입니다. 정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어요.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주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몇몇 단골 손님들은 아예 불쾌해하셨어요. 클레망스, 당신이 미쳤나? 이게 무슨 짓이야?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통 프렌치를 먹으러 온 거야. 이런 퓨전 노름하지 마.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해해 주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점점 손님들이 그 작은 코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커플들이 그랬어요. 식사 후에 믹스커피를 마시며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은 한국 관광객 가족이 오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오신 거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가 믹스커피를 드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서 이런 맛을 느낄 줄이야. 할머니는 한국어로 중얼거리셨어요. 통역하던 손자가 말해줬습니다. 할머니가 이건 고향 맛이라고 하세요.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래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맞다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추억을 나누고 마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점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메뉴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정통 프렌치는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요리들을 추가했어요. 김치와 푸아그라를 조합한 전체 요리, 된장을 베이스로 한 수프, 고추장을 활용한 소스,
처음에는 실험적이었지만 점점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몇 달 후 미슐랭 평가단이 다시 왔어요. 매년 오는 정기 평가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메뉴들을 준비했습니다. 평가단은 3명이었어요. 모두 프랑스 요리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차례대로 요리를 맛보며 메모를 했어요. 표정으로는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코스로 저는 특별한 요리를 냈어요. 김치와 치즈를 퓨전한 작은 무침과 함께 따뜻한 믹스커피를 내드린 거죠. 이건 뭡니까? 평가단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의 맛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평가단들은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정말 유쾌한 반전이군요. 평가단장이 말했어요. 프랑스식 완벽함과 동양식 따뜻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네요. 기술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런 요리를 오랜만에 맛봅니다. 그날 밤 저는 새 레시피 노트에 적었습니다. 완벽한 플레이팅보다 따뜻한 손길이 먼저다. 정은 가장 위대한 소스다. 식사는 거래가 아니라 나눔이다. 이제 제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식사하고 직원들도 행복해합니다.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죠. 무엇보다 저 자신이 행복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반찬 하나를 더 주고 커피 한 잔을 서비스로 주는 그 마음.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그 아름다운 정신 말이죠. 지금도 가끔 그 서울의 작은 식당들이 그리워집니다. 계산기 없이도 마음을 나누던 그 따뜻함.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던 그 진심 말이에요. 제가 잃어버렸던 요리하는 이유를 다시 찾게 해준 고마운 곳들입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완벽한 레시피보다 따뜻한 정성이 더 중요하죠. 그걸 깨닫게 해준 한국 그리고 그곳의 따뜻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정을 나눠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